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17분입니다. 투자하면 수익이 날 걸로 예상되는 1억 원짜리 미술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만한 목돈이 없고 그걸 또 미술품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고가의 미술품을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나라 1호 미술품 조각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조각 투자의 출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얘기 나눠볼까요? 오태버스 대표이신 오태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 겸임고수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블록체인 학과가 있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면은 뭐죠?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네, 비트코인 아시잖아요. 네, 비트코인에 사용된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 화폐로 거래를 할 때 그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그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그러니까 가상이니까 디지털로 되니까 네. 이게 내 건지 확실하게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장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한 거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암호화폐로 된 게 비트코인인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교수님은 그 블록체인 학과에서 이런 거 기반돼서 가상화폐라든가 네. 뭐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뭐 조각 투자라든가 네. 뭐 NFT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기술의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세요? 아니면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죠. 그러시군요. 네.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쪼개서 투자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이제 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내 건데 네. 근데 쪼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림을 쪼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쿠사마 아요이에 호박이 있어요. 네. 꼭지가 있고 밑에 바닥이 있고 네, 네, 네. 점이 있고 네, 네. 아니면 여백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중에 내가 한 규탱이를 갖는다는 뜻은 아니고 네. 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게 시청자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금융위가 말한 조각 투자는 네. 우리 블록체인 업계에서 말하는 NFT하고 약간 다릅니다. 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그림이 하나 있으면 네. 이거를 밀리미터당으로 쪼개는 거죠. 10만 조각을 내서 네. 그 픽셀을 블록체인에 심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걸 NF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FT는 그런데 그 대체 불가 토큰이라면서요. 그렇죠. Non 그러니까 fungible token.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니고 네. 그 호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뭘로 호환이 안 돼요?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사마 야유의 호박 그림을 NFT화 시키면 네. 내가 그 10만 분의 1 조각을 갖고 있어요. 한 픽셀을 갖고 있으면. 네, 한 픽셀을 갖고 있으면 다른 픽셀하고 1대1 교환은 안 되는 거죠. 가치가 같진 않아요. 그럼 그걸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고유성이 있는 거죠. 고유성.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1호라고 하는 이거는 네. 그게 아닙니다. NFT가 네. 아니고 네. 그냥 개념상으로 있는 그 소유권을 10만 분의 1의 지분처럼 네. 우리 삼성전자 지분의 몇 분의 1처럼 나누어 가지고 투자를 한 그림을 사는 거죠. 그러면 NFT 토큰하고 네. 요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NFT 토큰은 다시 설명드리면 네. 블록체인에는 문자나 그림이나 음악의 아주 작은 용량을 심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심으면 그것이 다른 코인하고 호환이 안 되죠. 네. 요걸 대체 불가 코인이라고 합니다. 네.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토큰. 하죠. 네. 그걸 NFT라고 하는데 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네. 요거는 실제로 제가 만약에 쿠사마 야유 호박이라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에 좌표상의 한 점을 내가 실제로 소유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눌 그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네. 그냥 추상적인 그 한 그림의 소유권의 10만 분의 1을 갖는 거죠. 조각 투자는 블록체인하고 무관하게. 네, 블록체인과 무관하게.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번에 어디서 하죠? 열매 컴퍼니에서 네, 열매 컴퍼니에서 하는데 네. 그러니까 10만 분의 1을 쪼개서 예. 한 명이 300개까지 출원이 가능하고요. 출자가. 네. 그래서 네.
많은 사람한테 이제 투자를 받아서 그림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그 그림을 전시회를 하면 전시 대관 뭐 비용 빼고 수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수익을 배당한다거나 아니면 그 그림 자체가 팔리면 그 수익을 이제 10만 명이 나눠 갖는 거죠.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 액면가액 10만 원으로 하고 있고 모집 총액은 12억 3,200만 원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그림이 네. 얼마짜리 그림인지는 혹시 아세요? 그 그림을 감정 평가를 했을 때 이 가격일까요? 네, 11억인가 12억인 거죠. 그래서 1억인가를 더 붙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네. 이게 이제 1호 미술품 조각 투자가 이제 토큰 증권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증권 토큰 증권, 네. 증권형 토큰. 네. 이게 이제 입에 익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막 헷갈리는데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개념이 어렵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알 듯 모를 듯해요. 네. 네, 정부도 그 서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이 시장을 들어가고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의들이 서로 상충을 합니다. 네. 올해 초에 금융위가 이제 내린 토큰 증권의 정의는 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그런데 조각 투자는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원래 증권을 전산화시키면 그냥 전자증권인 거죠. 그걸 이제 굳이 블록체인이 없어도 하나의 중앙에서 서버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 중앙에 서버가 없고 네. 그 중앙 서버 운영자가 망하거나 사망해도 내 소유권이 유지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니지 아세요? 리니지. 네. 리니지는 NC소프트에서 제공하는 20년 된 게임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 NC소프트가 망하면 그 리니지에 있는 수많은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네. 플랫폼이 없어지면 없어집니다. 네. 그게 지금 중앙화된 중앙형의 서버의 문제고요. 한계군요. 그게 오히려. 그렇죠. 그걸 이제 NFT화 시킨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그 서버에서 빼와가지고 네. 내 컴퓨터에 넣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가 망해도 내 컴퓨터에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더 쉬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남으셨어요. 못 쓴 거 있어요. 네. 그거를 저랑 이제 네. 저한테 파실 수가 없잖아요. 원래 못 팔죠. 팔아도 소용이 없는 게 네. 대한항공 서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인증해 버려요. 근데 만약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NFT 해버리면 네. 대한항공 서버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에요. 대한항공 서버에서 나오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탈 때 그걸 쓰는 거예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거 괜찮네요. 그렇죠. 나는 못 쓰고 가족도 못 가는데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는 네. 우리가 그 서버의 주인한테 종속이 됐어요. NC소프트에 종속이 되듯이.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혁신 기술이 나오면서 종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자화된 이런 게임 아이템이나 마일리지의 사람들이 상상력이 멈추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연예인들의 사인이라든가 네. 굿즈라든가 제가 열심히 또 개발했던 건 연예인들의 이제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토큰을 만드는 그건 거죠.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왜 위험해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깨름직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유상철 감독님 사모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큰 돈을 제안을 했는데도 굉장히 주저하시더라고요. 그 고인의 유전자를 팔기가 좀 그렇다. 유전자는 빼고 좀 말씀하시는 네.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제 사업이라서. 네. 그러니까 왜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한번 인지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뭔가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부터 가다가 NFT가 오다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네. 맞는 이해인가요?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가 바로 리만 브로스 사태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 나왔고 실제 2009년부터 이제 통용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에는 활용 안 한 게 있고 활용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판매되는 거는 활용을 블록체인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정비를 조각 투자라는 개념을 이제 정비하면서 네. 이제 ST라고 하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증권형 토큰 혹은 토큰 증권, 네. 증권 토큰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요것의 시장이 이제 제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ST가 Security 증권, 네. 토큰이란 얘기고 네. 금융위원회가 올 2월에 발표해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제 정비안을 만들고 이거를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네. 분산 원장에 넣어서. 분산 원장.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에 있는 원장이 아니라 분산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나가 집중돼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버의 주인하고 상관없이 네. 소유권이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네. 예. 이해가 되셨죠? 저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EU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또 지난 올해 2월인가 그 무슨 토크나이즈 유럽 2025를 공동 출범시켰다면서요?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빠른 건 아니에요. 이미 ST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빠르죠.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초 자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증권형 토큰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해요. 네. 기초 자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커질 거라고 일반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1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시총이. 시총 1조 달러가 네. 조금 안 돼요. 네. 우리나라 돈은 1,000조가 넘지만. 네. 근데 이제 2030년쯤 되면 이 증권형 토큰의 시장이 16조 달러가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급속도로 커질까요? 온갖 걸 전부 토큰할 수 있거든요. 상상하는 아까 유전자에 대해서 깨름직하다 그랬는데 그거 빼고. 그거 빼고지만 네. 단지 이렇게 그림 같은 건 친숙하지만 네. 뭐 항공권 마일리지 포인트부터 시작해갖고 네. 게임 아이템 네. 온갖 것들이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토큰 증권 시대가 결국 열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게 되면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또 여쭤볼게요. 아, 뭐가 좋아지냐고요? 네. 사실 이 조각 그림도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 MZ세대가 이제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대요. 네. 그런데 그림이 비싸잖아요. 이 그림만 해도 10억이 넘고. 네. 근데 내가 그 일부를 투자하고 싶을 때 네. 분할해서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분할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네. 이미 이게 이제 부동산 같은 데서 이제 유동화 방식으로 쓰였죠. 네. 네. 부동산에서도 네. 조각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그런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네. 네. 시장이. 그다음에 빌딩같이 이제 수익성 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 임대료가 나오니까 그걸 네. 나눠주는 거죠. 배당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비트코인이 번씩.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해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된 게 ABS. 네. 그러니까 어셋 베이스드 시큐리티.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빠르게 블록체인화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SEC라는 증권감독위원회 허가도 안 받고 마구마구 그걸 팔았어요. 그러다가 다 규제를 받았죠. 네. 그래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팔면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전부 증권이라고 보는 굉장히 그 적극적인 해석을 하죠. 네.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증권 시장 측면에서는 확장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증권 시장도 기존의 이제 증권들하고는 약간 칸막이가 있는데 그래도 비정형 증권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지분형 뭐 채무형 해서 온갖 증권이 이렇게 그 장외에 있었죠. 네. 그러나 이제 어차피 같은 플레이어들이니까 꼭 기존의 증권만 하진 않잖아요. 다루는 회사나 고객들도 그렇고. 그럼 신산업 창출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지 맞습니다. 않은 영역으로.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아티스트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 아티스트들한테 이제 원활하게 중간 단계 없이 이제 투자금이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이미 기성화된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상품을 팔지만 유망한 그러니까 스타가 이정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야구 선수 이정우. 아직은 안 보이지만 네. 그 이정우와 관련한 어떤 것을 증권회에서 미리 사면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하면 대박이 내면 네. 혼자 갖는 게 아니라 그걸 10년 전에 알아보고 투자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있죠. 그리고 미래 이정우지만 현재 배고프고 힘든데 격려해주면서 큰 선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같이.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어때요? 우리 기존 어떤 주식이나 채권이나 원자재나 환율 이런 거는 경기에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등락폭도 크지 않습니까? 네. 이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보단 변동폭이 좀 적어서 좀 안정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비트코인을 분류하는데 네. 그 말에 이제 현혹되면 안 되고 비트코인 전혀 안전하지 않잖아요. 가격만 보면. 네. 원래 이제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이라는 말 대신에 비상관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상관. 네, 그건 통계 용어인데요.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은 이자율에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연기금은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을 담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렇죠. 그게 네. 금이거나 달러나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상관자산인 거죠. 그럼 그런 걸 이렇게 같이 담을 수는 있네요. 그렇죠. 그림이나 이런 걸 비상관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저널리스트들은 이걸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흔히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뭔가 리스크를 갖다 좀 줄일 그렇습니다.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따로 움직이는 것들을 적당하게 담으면 이제 체계적이거나 비체계적 위험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산업이라서 네. 좋은 점만 생각하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불안 요소라든가 리스크는 없을까? 이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많죠. 어떤가요? 일단 미술품 같은 경우는 가격 산정이 주관적이죠. 미술품? 네, 경우에 밀수품으로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네, 미술품. 발음 네. 연습을 하고 나야 되는데. 네.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산정이 주관적이래 가지고 네. 기업은 회계장부가 있지만 미술품은 뭐 부르고 최근에 낙찰가 뭐 이런 거밖에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기만을 당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품도 쉽게 형성이 되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가격 산정할 때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조차 모를 수 있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진위 여부도 네.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기초자산을 이제 취급하는 회사의 신뢰성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겠죠. 그래서 기초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마음 먹고 이제 속이려면 얼마든지 예술가하고 담합해서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토큰 증권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컬처 한국이 세계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 네. 우리도 전 세계에 팔려나갈 수 있는 뭔가를 상품을 개발하면 엄청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가 빠르시면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네. 이게 블록체인이 본질이 뭐냐면 국경이 없는 소유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정우나 이렇게 블랙핑크가 되시는 사람들을 노르웨이에 있는 팬들이 미리 알아보고 투자해 주는 거죠. 그래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성장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2030년에 16조 달러라네요. 16조 달러. 네. 예, 대단하네요. 그런데 현재 그 우리 한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 화폐. CBDC. CBDC.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에 CBDC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통화가 완전히 전자화된다는 개념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그러니까 메타버스하고 잘 맞는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가 될 거로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네. 비트코인은 이제 등락이 심해서 일반인들이 화폐로 잘 인식을 못하죠. 근데 만약에 원화나 달러가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CBDC가 되면 네. 이렇게 디지털에서 거래가 원활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이 성숙한다라는 전제에서 수시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기존의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에스크로를 걸어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심결제 아니고 그냥 직접 할 수 있다는 거. 네. 왜냐하면 그 자체에 그런 프로그래밍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금 토큰하고 증권 토큰을 맞바꾸는 어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은에서도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한은에서 CBDC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왜 굳이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얘기는 다른 기회에 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CBDC는 굉장히 위험하고 파괴적인. 네, 그건 좀 논외로 네.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하면 이제 국내 1세대 비트코이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무슨 질문이요? 1세대 비트코인. 아, 예. 1세대 비트코인은 코이너.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4년. 저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런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 네. 그걸 여쭤보시는데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저는 이제 평 단가가 50만 원에 샀습니다. 비싸게 살 때 70만 원, 쌀 때 40만 원. 지금 얼마죠? 지금 6천만 원 정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얼마예요? 지금 이제 뭐 120배. 한 개만 샀어도 6천만 원을 갖고 계실 텐데. 네네. 그렇군요. 그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정말 예견을 하셨던 거예요? 네. 아니 한번 그냥 걸어보신 거예요? 아니요. 제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 한양대에서 강의할 때 1억 네. 갈 거니까 공부하고 투자하라 그랬는데 그 네. 당시에 청중들이 웃었죠. 이번에 그 10월 이번에 책 출간하셨나요? 더 그레이트 네. 비트코인 네. 10월인가 하셨죠? 네, 네. 거기 부제가 인문학, 경제학, 과학을 아우르는 절대 지성의 세계관. 네. 비트코인을 모른다면 손해는 당신의 몫이다. 네. 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많이 갖죠.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나 저명인사들이 거품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원래 서구 철학에서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경제만이 아니라 인문학과 철학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네. 기술은 기본이고. 근데 네. 기술을 너무 깊게 파면 네. 비트코인에 머물지 않고 네. 너무 블록체인 기술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예. 공학을 꼭 전공하신 분들의 특징인데 네. 더 빠르고 더 용량이 많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수익을 얻었다는 게 반드시 미래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비트코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닌데 네. 토큰 증권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가상자산 어쨌든 다 용어도 어렵고 낯설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슈의 등장이라는 게 결국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생각은 충분히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또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자산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요새 막 굉장히 막 오락내락합니다. 이제 불장의 초입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3번 보고 있습니다. 네. 3번째. 그래서 내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허겁지겁 들어가서 또 고통을 당하겠죠. 네.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준비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테퍼스 대표이신 오태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